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밤 오연호의 대선열차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리인을 통해서 의견서라는 걸 냈는데요. 14쪽짜리 의견서.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는데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대통령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는 좀 제대로 된 대통령, 국민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대통령을 뽑는 일이 매우 소중해졌습니다. 그 우리의 소망을 안고 오연호의 대선열차,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간간히 이제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 라이브도 참여할 수 있는데 오마이TV 335 이게 우리 카카오톡 아이디죠. 이걸로 여러분이 직접 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직통 전화 한 대를 만들었습니다. 전화 010-2058-5509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전화번호입니다.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네, 010-2058-5509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음성과 영상 연결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직접 오늘은 전화 한 대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짱돌님이 가장 먼저 출석해 주셨네요. 대선 열차에 탑승합니다. 대표님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자, 저는 말이죠. 오늘 쑥국으로 저녁을 먹었는데 짱돌님은 뭐로 저녁 식사를 하셨나요? 네. 이 시간이 이제 저녁 식사하고 TV 시청도 마치고 뉴스도 마치고 좀 뭔가 말벗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벗이 필요할 텐데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또 오늘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절친이 이 오연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명빈님, 오 대표님 오늘 완전 멋져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멋져 보입니까? 네, 민실홍님, 오늘 부글부글 끓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오마이TV가 하루 종일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참,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제 3월 10일 전후로 해서 내려질 터인데 우리 모두의 소망처럼 탄핵 인용 이걸로 결정이 되길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미호님 회원 가입한 보람이 있군요. 그죠? 네, 오마이TV가 오전에는 팟짱을 통해서 시사 문제를 진단하고 오후에는 이제 현장 생중계를 이 밤에는 제가 여러분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이런 오마이TV의 대선 열차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까? 배정훈님 탄핵 인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의 소망이죠. 피터님 뉴욕에서 사과 한 알로 아침을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네. 뭐 사과, 저도 매일 아침 사과 한 쪽씩 먹는데 건강에는 이게 최고지요. 네. 자, 오늘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죠. 무려 100만 명이 넘었네요. 오늘로써. 야, 이거 대단한
열기입니다. 지난 15일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작게는 하루에 4만 명, 많게는 8만 명씩 가입하기 시작해서 오늘 아까 오후 2시 현재 100만 명을 훌쩍 넘겼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선거인단에 함께 하신 분들 계시겠죠? 저는 아직 못했어요. 저는 초반전에 전화 걸어봤는데 하도 전화가 안 되길래 신경이 나가지고 안 했는데 요새는 괜찮다고 하네요. 무려 100만 명이 했군요. 100만 명. 그런데 교사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하루빨리 이제 바뀌어져야 할 텐데요. 어쨌든 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얘기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는 108만 명의 선거인단이 함께했죠. 민주당에. 이번에는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아마도 250만 명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될 듯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하실 분은 이 뜨거운 열기의 현장에 참여하실 분은 지금 언제든지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라일락님 함께 하고 있네요. 집에서 오마이와 함께 오마이 TV와 함께 네, 집에서 함께 해주셨네요. 이 시간에 뭐 하십니까 집에서? 네, 한편으로는 TV 틀어놓고 한편으로는 유튜브로 오마이 TV를 시청하고 계십니까? 김베드로 망치님, 망치 혹시 이분은 망치 부인은 아니겠죠? 대선 열차 시청 중, 네, 이분도 친구로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마이 TV 전화로도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전화로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듯 합니다. 010-2058-550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나왔죠. 여론조사 결과표를 잠깐 우리가 함께 볼까요? 네. 자, 리얼미터가 바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33.5%, 안희정 후보 18.9%, 황교안 10.9%, 안철수 10.1%, 이재명 10.1%, 유승민 3.5%. 자,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1위를 잘 달리고 있네요. 안희정 후보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8.9%. 근데 제일 특징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많이 떨어졌네요. 지난주 대비해서 3.9%. 자, 전주 대비한 표를 좀 볼까요? 네, 바로 이게 전주 대비한 표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1% 정도 소폭 올랐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좀 내렸습니다. 그죠? 1.5% 내렸나요? 아마도 선의 발언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도 내렸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렸군요.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됐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이라든지 다른 여론조사와 똑같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요? 우리가 나중에 또 이재명 후보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화번호 지금 여기 화면에도 이게 위에 제 위에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그죠? 안수경 씨가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네. 자,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우리가 010-2058-5509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한승준 씨는 인천에서 보고 있다고 그러고요. 고등학생인데 지금 보고 있네요. 네. 라일락님, 오직 오마이와 함께요. TV도 끄고 오직 오마이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가 제가 먼저 명계남 씨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전화 연결이 되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 전화번호로 명계남 씨가 최근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연결이 되면 바로 연결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계남 씨의 페이스북을 잠깐 우리가 볼까요? 네, 명계남 씨 전에 노사모 대표 일꾼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분이죠. 이분이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요즘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면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제가 안희정 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합니다 하면서 그 이유들을 이렇게 쭉 밝혀놨습니다. 자, 명계남 씨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계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우리가 그 페이스북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아까 그렇습니다. 오전에 올리셨던데 말이죠. 네. 자, 명계남 씨, 그러면 이제 영화 배우, 영화 제작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네. 노사모 대표 일꾼 이러면서 이제 명계남 문성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봉화마을에 내려가 계신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네, 거주지를 이제 그쪽 근처로 옮겼습니다. 예. 그랬었죠. 한 7년 됐습니다. 예. 벌써 7년 됐네요. 예, 네네.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봉화마을에서는? 별로 하는 일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일이 배우인데 일거리도 없고 많지 않고 그래서 그냥 우습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책 보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기신 글이나 말들을 이렇게 필사도 해보고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쓰신 글들을 다시 또 옮겨 적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안희정 지사가 쓴 글이나 말들을 옮겨 적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제 취미고 이제 좀 버릇이라서 그렇게 소일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지방에 조그만 연기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댓글에 바진가 씨가 명계남 씨 오랜만이네요. 윤병욱 씨, 우리가 아는 그 명계남? 우리가 아는 그 명계남 선생님이 지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특정 후보, 지금 민주당 경선 막 이제 시작되고 있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 왜요? 네? 왜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모든 분들이 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실 텐데. 네, 그렇긴 한데. 마음에 두고 계실 텐데.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는데. 그러실 수 이제 근데 이제 명계남 선생님은 상당히 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눈에 띄어가지고 대선 열차, 이 대선 열차에 한번 모셔야 되겠구나 해서. 근데 1번이 말이죠. 지지 이유 다시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1번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시 정치를 하신다면 안 지사처럼 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그 안지사 안희정 지사하고는 예전부터 이렇게 가깝게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알게 됐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님을 당시 선거운동 기간 중이나 그 와중에도 접촉하는 일보다 안지사나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접촉할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안 지사님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하면서
하시는 말들이나 그의 정치 철학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는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근데 네. 그거를 이번에 듣고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제 소견으로서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어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들이 지지 세력까지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분의 이제 그 정치 소신이랄까 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뭐 연정 문제라든지 파병 문제라든지 뭐 아주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개헌 문제라든지. 근데 지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그걸 다 따라가는 그 행태마저 보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당시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패하신 대통령처럼 우리 지지층으로 민주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더 그렇고 또 저쪽으로부터도 그렇게 배척을 당하셨는데 안 지사는 이것을 지금 이제 출마 당시부터 출마지부터 자기의 정치적인 그 신념으로서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낀 거죠. 대통령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은 다시 정치를 시작하신다면은 안지사처럼 할 것 같은 이렇게 뭐 좀 우스운 말로 제가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님의 이제 업그레이드된 현실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제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6번에 지지 이후 6번에 탄핵 후 거칠게 재결집을 노리는 보수 진영과의 대결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안정적이고 확실한 필승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문재인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필승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고 검증될 만큼 검증했고 경륜도 있고 그러지 않는가. 안희정 후보는 보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을 듯 하지만 나중에 본선전에 가서 또 검증하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막 나오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슨 검증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증 문제에서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문 대표님도 제가 좋아하는데 문 대표님과 비교해서 이것을 제가 답변드릴 의사는 없고요. 안 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우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표현한 거 이전에도 많은 조사기관이나 정치학자들이나 그런 것에서도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압도적이고요. 그러나 제가 짧게 이제 이렇게 이 우리나라 이 여론조사를 들여다본 것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마 오 대표께서도 아실 거라고 보는데 여론조사의 여러 수많은 항목 중에 이런 항목들이 꼭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비호감도나 이 사람이 참 그래도 좋다라거나 또 당선됐을 때 제일 잘할 것 같은 후보는 누구냐라고 묻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발표되는 지지율 항목하고는 별개로. 그런데 오늘 27일자나 뭐 예전 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27일자 한국일보나 이런 데도 봐도 당선돼서 제일 잘할 것 같은 후보에서도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안 지사가 문 대표보다 좀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비호감도라고 표현되는 그 배척 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제일 꼴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숫자가 적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냐 물었을 때 안 지사는 거기에 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비토 세력이 많지 않다는 것이 자, 명예남 선생님, 국정 운영에 이제 좋을 거라는 거죠. 그 이른바 그 안희정 후보의 그 선의의 발언 논쟁 때 문재인 후보는 이제 분노라는 표현을 썼고 분노와 정의, 안희정 후보는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자,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대목이 가장 그 주목을 받더군요. 7번에 이렇게 쓰셨어요. 예. 다시 페이스북 보여주시겠습니까? 7번에 정의의 편에 선다는 이유로 분노하기 때문에 편협한 사고로 거친 날만 세운 저의 그간 언행이 부끄러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계남 선생님이 그동안 편협한 사고로 거친 날만 세웠다 이렇게 이제 겸손히 하시면서 그런 언행이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안희정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랬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솔직한 제 그 아주 좀 더 길게 쓰고 싶은 제 고백인데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안지사님의 이를테면은 그 연정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 또는 80% 가까운 이 국민들이 이 촛불을 들고서 정치권에다가 주문을 하고 명령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 이것을 보면은 정치인들의 정파로 나뉘어진 이분들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많은 국민들을 통합해 나가는 문제가 중요한데 저는 그 안지사가 한 일 중에 반대하는 것, 그다음에 편을 가르는 것 보면은 우리 저 최근 몇십 년간 보면 우리 여당이나 야당이든지 상대편은 없어져야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안지사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진영의 지지자들 일부는 뭐 다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할 정도로 다 제가 제 성격이 못해서 그런지 짧아서 그런지 날 서고 그 아주 그 정제되지 못한 어떤 때는 언어를 써가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 또 아니면 또 제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걸로다가 아마 유명해진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는 정의 편에 있고 내 분노를 표현한다라고 서슴없이 그렇게 하고 일부 지지자들은 명재남 씨 개남이 형 잘해, 개남이 형 시원한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기꺼워했는지 모르나 안지사를 속들이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게 얼마나 진짜 편협하고 무슨 앞으로 한 걸음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부끄럽게 한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괜히 배우보다도 정치꾼보다 유명해지는데 그런 것이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부끄럽고 그래서 정말 이건 진짜 내가 잘못했다. 제 분노를 표출한 건 잘못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거로다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뭐 안지사 발언에 분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안지사께서 그 발언하실 때 맨 앞자리에서 들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아젠다를 뽑을 때 기자시니까 알겠지만 사람들이 신선해하고 재밌어할 거를 뽑는 거는 알긴 알지만은 문 대표께서 안지사한테 분노가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 들으면은 이거는 참 잘못 들으면은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안지사한테 분노가 없다니요. 분노를 저 같은 무지랭이처럼 그렇게 날서게 하는 것이 표현해야만 분노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잘못이고 안지사야말로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분노를 넘어선 그다음 그럼 분노 이후에 그 분노를 실천할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뭐 안지사가 얘기하는 정권 교체 그 이후에 더 나은 가치를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을 통합해 나가지 않으면은 또 편가르고 너네는 종북, 너네는 수구 꼴통 이렇게 정치인들이 싸우면은 이번 저 박근혜 최순실 사태 같은 큰 일이 벌어질 때야만 또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힘을 내면은 그때서야 그 정치인들이 그거 무서워서 다시 아이고 하고 하는 이런 사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안지사와 같은 해법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에
깜짝 놀랐어요. 안지사를 오래 알던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오연호의 대선 열차 명계남 씨의 안희정을 내가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계남 씨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제 놀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조화 씨, 네. 명계남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오 마이 갓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지하는 분 그래야 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한 지금 반응을 그럼요. 보이고 있네요. 다양해. 자,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지난 과거 우리 그 명계남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어떤 표현들이랄까요? 뭐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보는 식의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 되돌아봄이 이번이 이제 이 페이스북과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거의 처음인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런 얘기 하셨던가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페이스북에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전 글들에 보면은 지금 이 글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너 이랬던 놈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백이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표님. 이제 소위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게 적당한 비유일 줄 모르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안지사한테 그런 질문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안지사를 지지하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이거나 얼마 전에 안지사가 문화예술인 지지 모임을 했었어요.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이거나 아니면 민주진보 세력을 보고 종북이라고 떠든 문화예술인이거나 아니면 그쪽 세력을 응원했던 문화예술인이라고 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리스트를 만들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안지사도 그럴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문화 독재고 독재 정권 시대에 있던 일이 이번에 벌어진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함께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 뭐 제가 피해를 봤다거나 뭐 누가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문화예술계 이거 보면은 제가 그런 날선 행동이나 이런 것들 뾰족한 행동 때문에 어설픈 그 편협된 그런 발언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더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 일꾼 영화 배우, 영화 제작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계남 씨 하면은 자동적으로 문성근 선생이 또 떠오른단 말이죠. 왜 그렇죠? 같이 원래 맞습니다. 친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문성근 선생님은 지금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좀 중립을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서로 뭐 이렇게 좀 명계남 선생님이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상의하진 않았나요? 아니 그런 거 표현을 했죠. 저도 이제 나는 이번에 안지사를 지지할 건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는 했죠. 그래서 뭐 반응이 어떻든가요? 근데 그건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성근 씨는 지금 그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는 그 시민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시민의 눈이라고 이제 활동을 해서 그 부정 선거를 감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선 열차가 빨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15,000개 투개표소에서 시민 감시 활동을 펼치자 해서 4만 명인가 6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총선 때도 한 5천 명이 참여해서 실적을 거뒀고요. 이게 현장 수개표를 하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시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서 우리의 그 의사가 제대로 되는지 정파하고 관계없이 그거를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보다도 지금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야 뭐 안지사.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쓰신 다음에 페이스북 댓글 확인하셨나요? 댓글들.
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지금 저 연금 연습을 하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 댓글이 제가 대중에다가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제가 문자 제 전화번호에 저장돼 있는 제 지인들한테 나는 안시라를 지지한다라고 개인적인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 쓸 것을 이왕이면은 이거를 지금 저 댓글 다시는 분들처럼 명재남이 당신이 그래? 좋아. 당신이 이럴 수 없어? 이런 분한테 확실히 제가 밝힐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했지 이게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적극 지지자들 한번 모시고 토론 한번 할까 하는데 그때도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너무 멀리 계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실수도 해서 조용히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 오 대표니까 지금 제가 한마디 했는데요. 이제 캠프에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조용히 돕겠다는 거죠? 네, 부끄럽습니다. 아, 네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희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계남 씨와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재인 캠프의 전병헌 전략본부장하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여러 캠프 이야기를 듣고 여러 지지자 얘기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저는 문재인을 더 지지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나는 안희정을 지지한다 하면서 자기 고백처럼 지나간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또 반성하는 글을 올려서 되돌아보는 글이죠.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물론 댓글 잠깐 볼까요? 아까 명계남 씨는 자기 댓글 안 봤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댓글에 상당히 비판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영식 씨,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 지지도 자유겠지요. 저는 대연정, 선한 의지 등으로 안희정 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강서구 씨는 안희정은 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각자 생각이 다르니 의견으로 존중. 안재경 씨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좀 함께 해보려고 했군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멋진 경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열보다 단결을, 비판보다 비전과 희망을, 연정과 선의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네요. 황경암 씨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했네요. 참여정부가 진보적인 정권이었을까요? 많은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참여정부 말에 지지를 처리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안희정 또는 문재인의 행보와 진보의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김승빈 씨 아까 막 전화 여기 걸려왔던 것 같고요. HKL님 좀 오늘 화면이 좀 흐릿합니까? 이분은 왜 흐릿하다고 이렇게 해놨죠? 좀 선명하게 해주세요, 우리. 네. 정창진님, 명계남 씨 만약에 안희정 후보가 탈당해서 3당 합당의 후보가 된다 해도 지지하시겠습니까? 네. 안희정 씨는 탈당할 리가 없다고 그동안 얘기해왔고요. 제가 볼 때도 탈당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춘범 씨 뉴욕에서 자기 명함과 함께 이렇게 해왔습니다. 짱돌님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예요. 역시 문재인 후보 최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네. 자, 아까 우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실까요? 네. 우리 지금 밖에서 전화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010-2058-5509번으로 전화 연결하신 분, 여러분의 참여랑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걸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아까 김승빈 씨 전화하다 말았는데 제가 아까 인터뷰 중이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주실 분은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010-2058-5509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인천 사는 김승빈입니다. 김승빈입니다. 김승빈 씨, 아까 이걸로도 카카오로도 전화하셨던 분이네요. 예. 네, 지금 뭐 이제 퇴근해가지고 좀 쉬고 계십니까? 예. 오마이 TV는 자주 보시나요? 예. 자주 보겠습니다. 팟짱부터. 예. 그렇군요. 대선 열차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테스트 중인 프로그램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여형으로 해보니까. 조금 떨리긴 떨립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직장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연결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네. 지금 박근혜 때문에 네. 예, 문제가 많아서. 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촛불 집회에 지금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는 억울하다라고 의견서만 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력자로서. 자, 이 방송이 이제 대선 열차인데요. 아직 뭐 탄핵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금 대선 국면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열차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후보, 어떤 이야기에 좀 요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씨 탄핵 빨리 됐으면 제 바람입니다. 오로지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군요. 예. 우리 저는 다음 대통령을 뽑은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문재인. 왜 그렇습니까? 왜 안희정보다, 왜 이재명보다 문재인인가? 뭐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믿음이 갑니까? 예, 믿음이 갑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박덕일님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후보든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권유사항이다. 네,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된다. 어떤 후보에든 그래야 본선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장일수님, 헌법재판소 앞에서 1시 반부터 9시까지 오른쪽 쪽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분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헌법재판소 앞에까지 가셨군요. 네. 장일수님, 오늘 있었던 일,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뭐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두 개의 전화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번호, 카톡 같은 거 귀찮으신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 여기 있죠. 지금 010-2058-5509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저랑 통화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오마이TV 3355이죠. 오마이TV 3355.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은 저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마이TV의 대선 열차. 지금 장윤선의 팟짱, 그 다음에 박정호의 현장 본색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전화가 왔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오연호입니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예, 성남에 사는 저 김두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뭘로 드셨나요 오늘? 삼겹살 먹었습니다. 와, 삼겹살은 함께 먹어야 맛있죠. 누구랑 함께 먹었습니까? 예, 마누라랑 먹었습니다. 단둘이. 예. 근데 그 월요일 삼겹살 좀 만만치 않은데 주로 주말에 먹지 않나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네요. 아, 먹을 게 그거밖에 없다. 예, 집에요. 아, 이미 사놨던 삼겹살 지난번에 사놨다가 좀 남은 거 그거 뭐 드셨구나. 예, 안 먹으면 또 버려야 되니까. 아, 네네네. 전화 연결될 줄 몰랐는데 반갑네요, 사장님. 네네네. 자, 저 오연호입니다. 저 장윤선 아니고 박정호 아니고 오연호입니다. 오연호도 아세요? 아유, 거의 매일 보지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네. 자, 오늘 그 여러 뉴스들이 막 있었잖아요. 예. 예, 뭐에 주목했습니까, 오늘은? 오늘은 뭐 당연히 그 황교안 대통령 관한 대행에 네. 그 탄핵 연장을 거부하는 네. 것. 네. 거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실망했고요. 네. 그 특검이 이제 연장돼가지고 아직 수사 못한 것 너무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의혹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모두 언론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알다시피 지금 밝혀진 게 뭐 한 30%네 20%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연장이 돼가지고 모든 적폐를 다 드러내고 다시는 이제 이런 국정농단이나 이런 국정농단에 이제 거기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사태를 보면은 권력기관이고 뭐고 다 봤을 때 이번 그 특검 수사를 다시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지금 황교안 대행이 이거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진짜 오늘 너무 절망했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대선 열차를 함께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까 삼겹살 드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네요. 삼겹살 요새 비싼데. 좋은 하루님. 삼겹살은 좀 잘 구워야 되는데. 조금 먹었습니다. 아, 조금 먹었어요? 남은 거? 예. 설마 매일 드시는 거는 아니죠? 지금 삼겹살 얘기하니까 클로이님이 고기 먹고 싶다. 네. 많이 드셔야죠. 축산농가들 힘들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자, 지금 무무님이 오마이를 종편으로 우리가 오마이를 종편으로 지금 얘기해놨는데 무무님이 저 하루 종일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본다고 그랬는데 저녁 시간 틈틈이 봅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볼까요? 그 재방송 자영업 하십니까 그러면? 예,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오마이TV를 틀어놓고 이제 뭐 틀어놓고는 이제 바쁠 때는 못 보고요. 이제 틈틈이 이제 못 보고로 재방송으로 이제 유튜브로 보고. 그렇군요. 자, 이제 오마이TV 보신 분들은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죠? 자, 이번 지금 대선 열차니까 뭐 다른 얘기 다 제쳐놓고 대선 열차니까 요새 마음에 드는 후보 누굽니까? 당연히 문재인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당연히 문재인. 어떤 점 때문에 그래요? 왜 당연합니까? 뭐 지금 팟짱 보시는 대선 열차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대의식 있잖아요. 아, 연대의식.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야. 민주운동부터 해서 또 인권 변호사로부터 해서 그리고 근데 말이죠.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선생님 좋아하는데 여론조사하면 문재인 후보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만큼 또 많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 종편이나 지금 수구 보수 언론들에서
그분이 되면 골치 아픈 게 많거든요. 기득권을 다 그렇죠. 좀 내려놔야 되고 뺏길까봐. 가장 골치 아프니까. 이 사람을 우선은 되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기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무조건 까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주변에 그런 사람, 문재인은 뭐 좌빨이다, 문재인은 위험하다, 문재인 싫다, 뭐 이렇게 있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은 어떤 말로 그분을 설득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 주위에 제 가까운 지인 없거든요. 주변을 다 진짜 문재인으로 평정됐어요? 네, 제 주위에 가까운 분 없는데 네. 저기 요즘에 이제 저기 뭐랄까 나는 이 사람이 참 계속 우리 문재인 후보의 인기를 올려주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목포에 사시는 목기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시죠? 그분이 성함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새? 아유, 우리 연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목기춘이라고 하면 네. 목포에 사는 김기춘이. 네, 목포에 사시는 그 사람 박시분. 많이 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를. 네네. 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에서 오늘 저녁 삼겹살을 드신 분과의 대화를 나눠봤는데 타이타님이 이분 목소리 이제 실례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두껍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또 무무님은 목소리 좋구만 구수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 타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나는 바로 됐는데. 바로 됐어요? 자, 그럼 다음 분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 오늘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전화로 하니까 이게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지나 보네요. 자, 다음 분 그럼 연결해 볼까요, 우리? 네, 이분은 어디에 사시는 누구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전화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연결되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하용훈님 삼겹살을 타내가라 배고프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삼겹살을 타내가라 배고프다. 김일환님, 오 기자님, MB 정권이 허한 삼겹살 미국산은 엄청 쌉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저랑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전희님은 동경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기대가 큽니다. 자기 비전보다 남을 비평하여 자기 과시하는 세상 이제 그만 접고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젊고 준비된 안희정에게 정파를 떠나 제발 맡깁시다. 이렇게 김전인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연결이 또 됐네요. 전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십니까? 울산에서는 김학문입니다. 네, 울산. 지금 막 전화음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어디 이동 중입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어떤 현장입니까? 자동차 공장입니까? 뭐 어디입니까? 자동차 공장입니다. 울산 자동차. 네네. 그 유명한 거기에서 연결이 됐네요. 네네. 자, 우리 이제 노동하시는 분 야근하시다가 연결됐는데 어떻게 야근하다가 이 오마이TV 시청할 수 있나요?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에. 네네. 네. 자, 우리 지금 대선 열차에 이제 탑승하셨으니까. 네. 탄핵 정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선판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네. 여러 후보들 중에 지금 누구한테 마음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네. 오늘 또 이제 아까는 우리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명계남 씨의 얘기를 좀 길게 뉴스 인물 삼아서 지금 보내드렸는데 그 후 연결되신 분들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많네요. 왜 문재인입니까? 제가 전라도 광주가 고향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울산에 내려보니까 네. 실제로 이쪽 울산 쪽은 되게 박정희, 네.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이 이제 전라도다 보니까 네. 좀 이런 정치 성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하.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18대 대선 때도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었습니다. 아. 네네. 또 이제 또 문재인 후보께서 재수생이고요. 네. 네네. 또 대선 후보가 많으신데 네. 구체적으로 좀 많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을 것이다. 네네. 자, 지난 18대에도 문재인 후보 찍었다고 했는데, 네네. 2012년 12월 19일 그 개표의 밤에, 네네. 50 몇만 표 차로 졌을 때, 그때 네. 심경이 어땠습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도 공장에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새벽에 집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우셨구나. 네네. 자, 이제 재수생 문재인,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전공 개최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다른 후보에 비해서 빨리 제시하고 있어요. 뭐 일자리 공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약, 안보 공약 네네. 등등. 네네. 자, 그럼 공약 중에 요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 중에 이거는 지난번보다 좀 진전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언가요? 일자리 공약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준비가? 네네. 그 꼼꼼히 읽어보셨네요. 예를 들면 소방관 이런 분들에 대한 예라든지 공공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네, 공공 일자리나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네. 다른 후보다는 확실하게 준비를 가지고 네. 공약을 내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아까 이제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명계남 씨가 네네. 지지한다고 그랬는데 안희정 후보는 왜 좀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까? 안희정 후보도 네. 좀 뭐랄까 저희가 좀 뭐랄까 준비가 됐다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빠르다. 왜냐면은 그냥 지금 도지사를 2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네. 이제 뭐랄까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는 좀 더 문재인 후보라는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런 공약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런 대선 준비 과정이나 이런 공약 부분에서는 좀 준비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연결해 주신 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지지자 연결을 했는데 김대철 씨, 카톡으로 주신 김대철 씨도 아마 그렇군요. 저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김대철 씨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지인분들 중에 예전에 지난번 대선에서 문 후보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람 댐댐이가 좋더라 하시더군요. 사람 댐댐이가 좋다.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김대철 씨. 근데 말이죠, 신기하죠. 그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어떻게 5년을 보낼까 했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날이 왔군요. 짱돌님, 아까 삼겹살 얘기할 때 이분도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분이에요. 문재인 후보 최고. 삼겹살이 나오니 먹고 싶지만 참아야 할 듯 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정의공정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탁월하다. 이런 표현을 주셨네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전화 연결을 이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전화 연결이 여러분들이 잠시 안 오면은요, 제가 한 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분은 여보세요? 네, 교육감님? 네, 광노현입니다. 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에 지금 설마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니었죠? 아닙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왜 연결했냐면요. 네. 며칠 전에 제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민주당 지금 경선에서 선거인단 모집에서 예.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이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전교조가 공식 질의를 했고요. 네네네. 그랬더니 교사와 공무원은 네. 완전 국민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네. 이유는 네. 교사와 공무원은 아예 네. 정당에 가입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 얘기는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 행사나 네. 기타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네. 그런데 완전 국민 경선이라 할지라도 정당 활동 아니냐, 정당 네. 행사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공무원과 국민 교사 네. 총 150만 명이거든요. 네. 이 150만 명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중앙선관위가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네. 150만 명은 그 대선 본선에서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참 짝이 맞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것 또는 국민 경선이라는 거는요. 네. 과거에는 그 정당 후보 간에 네. 최후 승자를 가리는 투표권만 가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내가 원하는 후보가 정당 경선에서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후보 확정 단계부터 네.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욕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네. 당원뿐만 아니라 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해서 후보 확정 과정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 뜻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정당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선거권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말이죠. 한 번만 행사했던 거를 선거권을 네. 이제 2번 행사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경선에 한 번 하고 그렇죠. 본선에서 한 번 해라. 제 주변에 공무원들, 네. 교사들 많은데, 네. 나 이번에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야 되겠다, 막 마음이 들떠 있더라고요. 잘 모르고. 근데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실망하더군요. 이거 뭐 위헌 이런 거 안 되나요? 위헌 소송 이런 거? 선관위의 이번 그 입장에 대해서? 아니 그 소송이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코앞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네. 강력하게 네. 선관위에 항의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해석을 바꾸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교사 공무원 150만 명을 원천 배제한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국민도 아니라는 뜻인데 그렇죠. 어차피 국민 경선이라는 것이 네. 그 당원 자격과는 상관없이 경선에 참여를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당원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사실 선관위 입장에선 말이에요. 네. 이 선관위가 이제 선거 관련법이나 정당 관련 이런 거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교사 공무원 150만 명을 정당에서 배제한 또는 선거운동에서 배제한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가 얼마나 초라한 건지 네. 얼마나 그런 중산층 전문직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민주주의의 장애물로서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겠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가 반발하는 게 옳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는 입만 열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회복하라고 되찾게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도 만약에 관철을 못 시키고 싸우지 못하면 무슨 수로 훨씬 더 어려운 정당 가입이라든가 선거운동이라든가 또는 선사직 없는 이제 90일 전 사표를 내야지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선거권이 사실상 봉쇄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국민 경선 다들 하는 거에마저도 안 가면 이 사람들 우리는 진짜 국민도 아니란 말이냐. 네. 자, 이렇게 교육감님, 해야죠. 전 교육감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광노현 전 교육감께서 그동안 어떤 시민단체 징검다리 공동체인가요? 교육 공동체죠.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이게 이제 교사도 정치 참여, 정당 가입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정당 민주주의가 창달되고, 그러니까 정당 체질도 바뀐다. 교사 같은 중산층 전문직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이 대폭 강화된다. 그런 정당 활동을 하고 할 때, 그리고 그때만이 이제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걱정이 있어요. 학부모들이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당파성을 갖고 교실 수업에서 사회 현안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걱정은 반드시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교육에서는 정치적 목적보다, 그러니까 특정주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미는 것보다 다양한 주의 주장을 아이들이 접해서 그것을 아이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교육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사회 현안 교육을 할 때 특정 주의 주장을 주입하거나 교화하고 세뇌한다든가 특히 교사가 본인이 믿는 정치적 주장과 입장을 개진하고 설득하고 옹호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은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그런 주입, 교화, 세뇌 교육 금지다. 이것을 확보하는 이상, 이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얼마든지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는 일반 선진국처럼 OECD 기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라도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한번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님으로부터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 교사가 참여할 수 없는 것,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류재순님께서 이분 생각이 마음에 드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김일한님이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전 야당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공정한 경선 후 서로 승패를 떠나 승자에게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겠죠. 자, 오연우의 대선 열차 오늘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로 그리고 직접 전화로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화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미처 못했던 분 있나요? 전화번호가 010-2058-5509번입니다. 제가 한 10분 내로 마무리할 거니까 혹시 나 오늘 전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 혹은 진짜 전화가 되나 연결하실 분, 여기 지금 제 어깨 위에 번호 나와 있죠? 010-2058-5509번. 제 밑에 있는 거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가입 전화죠. 네, 그것도 내가 오마이TV 이렇게 생중계 열심히 하는데 한번 후원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직원이 없으니까 그 밑에 전화로 거셔가지고 나도 후원 이렇게 딱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내일 우리 직원이 아마 연결할 듯 합니다. 자, 네, 음성 통화가 왔네요. 카카오톡으로. 이분 일본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카카오톡 음성 전화를 하신 분인데요. 자,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자, 이분 연결이 잘 안 됐네요. 자, 그럼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주십시오.
전화 연결 되셨나요? 여보세요? 안 됐네요. 자, 그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네네. 오연호입니다. 되셨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어디신가요? 네, 여기 경기도 화성입니다. 네, 경기도 화성이군요. 네네. 자,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화성에서? 저는 네네, 어디신가요? 기아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성이군요. 자, 우리 TV 연결음을 좀 줄여주실래요? 하고 계십니까? 예예. 네, 연결음을 좀 줄여주시고요. 네네. 자, 아까 울산의 현대자동차에서 연결 왔는데 이번에는 또 화성의 기아자동차에서 연결이 왔네요. 저는 이게 저녁 근무 하루 근무 끝나고요. 네네. 집에서 오마이뉴스를 시청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잠드시기 전에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말벗이 오마이TV가 되어드는 거 이거 괜찮나요? 글쎄요, 저는 자주 오마이TV를 자주 봐요. 아, 그렇군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페이스북에서 오마이뉴스 뭐 생중계를 한다 그러면 메시지가 뜨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선 맞이하고 있고 탄핵 정국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생각이 요새 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답답하죠. 네.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어떤 점이 제일 화나고 답답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면은 제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을 그냥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게 진짜 깨끗이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 뻔뻔할 줄 몰랐죠. 이거는 진짜 역대 대통령 최악이죠, 최악. 진짜 내려와야 돼 내려오지도 않고 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찌했을까요?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네. 솔직히 말해서 뭐 태극기 집단 그거는 일부 극히 소수입니다. 네.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들을 네. 집에서 있는 국민들 네.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국민들 네. 거의 80%예요. 제가 다닌 저희 주위의 동네에도 80%가 진짜 막 이거는 진짜 빨리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이제 우리나라를 바꾸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저기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아, 네. 역대 일단 권력을 잡으면 처음에는 뭐 선거 때는 뭐 잘하겠다 말로만 사탕 발린 말만 하잖아요.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서민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거 전혀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이권만 챙기고 뒷구녕에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국민들한테는 제 저지르지 마 착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사탕 발린 말만 하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사이다라고 얘기하네요. 댓글에.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네. 오히려 저 화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뒷구녕에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답답한 정치, 답답한 나라, 지금 민주당 후보 여러 정의당 후보도 있고 후보들 많은데 어떤 사람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누가 좀 청소를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옛날 후보부터 검증이 됐잖아요. 검증. 그리고 모든 게 좀 보면은 차분하고 그다음 공약들이 보면은 우리와 피부에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실수한 게 뭐 새누리당이나 뭐 이런 데 같이 뭐 하겠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처음에 좋게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마음이 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아까 분은 오늘 저녁으로 삼겹살 드셨는데요. 선생님은 저녁으로 뭐 드셨습니까? 저는 저기 뭐야 갈비를 먹었습니다. 아이고 한 단계 더 높으시네 갈비. 예. 자, 이런 답답한 전국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맥주라도 소주라도 이렇게 막 곁들이면서 합니까? 이 스트레스를 뭘로 풀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 뭐 모여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죠. 뭐 박근혜 빨리 내려와야 된다 안 내려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함께 얘기하면서. 예. 네. 소주 한잔 마시면서. 자, CJ님이 죽 써서 개 주지 말자 이렇게 댓글을 지금 남았어요. 죽 써서 개 주지 말자. 앞으로 시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시민들이 똘똘 뭉쳐야죠. 똘똘 뭉치자. 네. 죽 써서 개 주지 말자 이렇게 댓글 지금 남았어요. 자, 지금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네요 거기에서. 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또 참여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댓글에 보니까 원수님께서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전화로 많이 연결하네. 예, 오마이뉴스 특성상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른 후보 지지하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근데 명계남 씨가 길게 안희정 지지의 이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분은 지금 이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여보세요? 예,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신 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됐구나 이제. 예, 안녕하세요. 자, 어디에서 어디십니까? 예, 여기 일본 교토고요. 예, 아, 대학원생 하고 있는 조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네요. 예, 거기서도 지금 봄이 찾아오고 있겠죠? 아니요, 추워요. 아직 춥습니까? 예, 좀 많이 춥네요. 교토가 좀 바람이 센 분지라서요. 네. 좀 자, 많이 추운데.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정치 상황 거의 매일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체크하고 있는데 제가 할 말이 하나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네, 꼭 하고 싶은 얘기. 예, 제가 교토에서 6년째 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네. 저기 보궐선거잖아요. 탄핵이 가결이 탄핵이 저기 뭐죠? 인용이 되면요. 네. 이게 지금 재외선거가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지금 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외 국민들. 네. 예, 저희가 지금 법안이 지금 이게 저기 아마 법안인가 거기로 지금 상정은 돼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거 투표 기일까지 이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한 측면이 좀 많아요. 사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 국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관위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 투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42.8%인 6만 7천 표를 얻었고요. 제 국민 투표에서요. 문재인 후보가 56.7% 8만 9천 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몇만 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선거인데 제 국민이 지금 너무 소외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이제 저기 국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3월 국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지 않을까요? 예.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음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본에서 목소리 좋으신 분이 연결되게 했는데 막 지직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외 동포들이 이번 대선 본선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하영준 씨, 공약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박근혜도 공약은 좋습니다. 실천할 수 있고 그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실천력 있는 인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셋 다 그러리라고 믿지만 그중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가장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시정에서도 보여줬고요. 네, 이재명 시장이 계속 자랑하죠.
나의 공약 이행률,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의 이행률이 90%가 넘다고 막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그 점을 이분이 잘 아시네요. 아무리 떠들어도 대세는 문재인 후보임을 잘 알지만 저는 이재명 시장을 지지해 보렵니다. 부디 서로 싸우거나 비난하지 말고 대선 정권 교체합시다. 네, 이런 소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세론이 있지만 나는 이 후보의 진정성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이재명이다. 이런 생각 괜찮습니다. 고현숙님, 고기 먹고 싶다. 오늘 출연자들이 아까 출연자 삼겹살 먹었죠. 그 다음 분은 갈비 먹었죠. 네, 저는 쑥국 먹었습니다. 짱돌님, 자기가 한 말은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도 못할 망정 자기는 용지에다가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는지 엄청 화가 납니다. 네, 지금 박근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억울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댓글에 보니까 그 김종인, 한상진 씨가 김종인 전 대표의 해당 행위를 막을 사람이 과연 없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처음에 낙화 씨가 그랬군요.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데리고 왔는데 왜 지금 뒤통수 때리고 있나, 좀 이분 말릴 사람 없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저 준비한 포스터 하나 보여주실래요? 내일 또 네, 이런 행사를 하네요. 정운찬 전 국무총리죠. 지금 국민의당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죠. 이 세 명과 함께 한국 경제에 길을 묻다, 이런 행사를 또 한다고 그러네요. 김종인이 묻고 정운찬, 유승민이 답하다, 이런 부제가 붙은 내일 오전 10시에 한다는 건데요. 뭔가 또 이분들끼리 뭐 모색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그래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분 한번 직접 전화로 제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셨던 분이죠. 혹시 주무시지는 않으실 실례일지도 모르겠으나 한번 전화 받으시는지. 네, 좀 너무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난번에 출연해가지고 독일에 간다고 그랬죠. 독일에 갔다 와서 뭔가 결심할 거라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김종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본인을 그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신 분이죠. 문재인 후보를 안 도와줄 게 확실하다. 이게 제가 이분을 인터뷰하고 나서 받았던 인상입니다. 자, 오늘 그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경선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별 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였죠. 9차례 정도 지금 토론회를 열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이런 토론이죠. 탄핵 전에 원래 한 차례 3일 라디오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토론도 6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일단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거는 오마이TV가 주관을 해서 지금 할 예정인데요. 근데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희정 후보 쪽에서도 더 많은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너무 이 탄핵 와중에
우리들끼리 뭐 선거 경선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잦아지는 것은 꼭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마이TV 주간의 토론회는 3월 6일 오전 10시 장윤선의 팟짱 시간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면서 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내일 또 모레 어떤 또 다른 추가 토론 이런 게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마이TV는 그동안 우리가 그 오마이뉴스가 인터넷 미디어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일찍부터 오마이TV를 통해서 이 방송의 영역까지 확대하고요. 이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10만인 클럽이 2만 명이 되면 진보 종편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17,000명이 지금 가까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서서히 늘려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연호의 대선 열차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자, 내일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내일은 우리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후보가 3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명 있습니다. 최성 고양시장. 이분이 일본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내일은 두 분을 모십니다. 9시 30분, 밤 9시 30분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1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후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 그 후보가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세우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특히 노동 관련 공약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30분부터는 약 30분간 최성 고양시장. 이분 지금 여론조사에 1%도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올까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말은 과연 뭔지 우리가 한번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시에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4분 남았습니다. 4분. 너무 아쉽다. 나 아까 전화 걸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한번 진짜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010-2058-5509 네, 용기 내보세요. 저랑 직접 통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봄을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 풍경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이 나라가 어찌되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대통령을 갖게 되었나, 한편으로는 한탄하고 짜증도 나겠지만 봄은 어김없이 새 봄은 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집에 혹은 자기 친척 중에 자기 식구 중에 자기 먼 친척 중에 가족 친구들 중에 지금 새로 또 입학하는 사람 있죠.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자, 연결이 됐네요, 한 분이. 자, 오늘 거의 마지막 통화자일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인가요? 네, 서울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이런가? 서울의 어느 동네입니까? 저 강동구 삽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제 옆에서 막 얘기하는 듯하게 잘 들리고 있어요. 아, 네, 저도 잘 들립니다. 네, 오연호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예? 오연호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뭐 되게 근데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들을 때.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왜 부르냐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참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일 하고 계신 분입니까? 저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오, 대학생. 예. 대학생들도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많이 봅니까? 네,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뭘 공부하고 계십니까? 어떤 과목? 저는 무슨 과?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야, 철학을. 네. 예. 철학 공부하는 거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야. 특히 요즘같이 어수선할 때 예. 많은 생각을 철학도로서 하게 되겠네요. 안희정 후보가 철학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네. 자, 우리 대학생은 예.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말이죠. 이게 만약입니다만 우리나라 뭐부터 바꿔야 될까요? 사실은 바꿔야 될 거는 되게 많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결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굉장히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수순을 봤을 때 굉장히 이데올로기의 연속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 어떤 담론을 형성을 하고 그 담론에서 비롯된 어떤 판단을 내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런 중립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좌파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우파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반 북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오고 뭐 좌파인 사람들은 계속 노동 이데올로기를 얘기를 하지만은 둘 다 사실은 뭐 대선에 나갈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약이 크게 막 다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또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런 특히 또 이런 의식적인 부분이 완결이 돼야 되는 것도 좀 하나 생각되는 게 우리가 또 나중에 그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오마이트 뉴스 TV를 방금 봤는데 공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은 공약이 이행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최고 책임자가 되는 그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일을 책임지고 그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국가의 일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확고하고 그리고 또 올바르게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뭐 다 공약을 가진다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어떻게 리더십을 잘 발휘할 것인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누구를 지금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얘기는 안 됐지만는 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내일 나오시는 분. 내일 나오시는 분. 특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가 그 밀고 있는 이렇게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의견이 노동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관한 그 헌법적 명시를 고치겠다고 생각을 그 공약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진 못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도 일반 노동자가 될 텐데 그런 일반 노동자들을 대변을 해주는 그런 판단을 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점을 기대를 해서 심상정 후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심상정 후보 나오니까 내일도 꼭 지켜보시기 바라고 또 내일도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심상정 후보랑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1시간 동안 인터뷰. 그다음에 민주당의 1번 기호 1번으로 나온 분 최성 고양시장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전화를 한번 개통해 봤습니다. 역시 카카오톡보다 전화를 열어놓으니까 훨씬 참여를 쉽게 하시네요. 나중에는 제 전화번호까지 같이 열어서 막 세대로 양쪽에서 한꺼번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간 대선 열차 서서히 진화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9시 30분에 밤 9시 30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또 해외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마이TV는 내일 8시 장윤선의 팟짱으로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